여러분 안녕.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어의 모음 체계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물론 수업으로 한번 했지만요. 국어 모음 체계 수업을 지금 뭐 거의 짜장면 되게 듣지 않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학생은 들어와서 국어의 모음 체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130페이지부터요. 어디까지냐면요. 넘어가라. 여기 13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국어의 모음체계. 네, 물론 이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수준에 한정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을 보면 국어의 의문은 무엇을 의문이라고 했습니까?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했었잖아요. 의문에는 무엇이 있었지? 바로 모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음이 있었고, 그리고 소리의 길이가 있었죠. 그 중에서 모음은요, 어때? 모음은 자음과 다르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거에 관련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 여러분 교과서 130페이지의 그림을 보시면 꽃갈콘 쓰고 있는 애가 보이시죠? 자,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꽃갈콘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모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모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이다. 이와 같이 발음되는 소리는 무엇이 있을까? 슝! 이렇게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슝!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모음의 특성이.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슝 이렇게 지나가니까, 뭐 어떤 거에 의해서 모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겠니? 바로 입술의 모양이라든지 혀밖에 없겠지. 입술하고 혀밖에 없을 거 아니야. 다른 것들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며. 그렇지. 그러니까 입술 아니면 혀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모음체계를 보시면 의문은요.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간략하게 선생님이 만든 거라는 거 아시겠죠? 사실 의문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려면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의문에 대해서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자, 이거는 정말 간략하게 한 거예요. 자, 의문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보시면 자, 자음이 있고요, 모음이 있고요, 소리의 길이가 있었죠? 모음이 두 개로 나누어진답니다. 바로 어떤 거?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단모음이랑 그럼 이중 모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단모음은 있고요. 단모음은 모음이 하나라서 아주 단순하답니다. 자, 이중 모음은 딱 봐도 알겠지? 모음이 이중적이잖아. 자, 뭐 이중 모음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위에 있는 단모음이랑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모음과 반모음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중 모음입니다. 자, 반모음에 관련해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바로 찍어가지고 반모음에 관련해서 올릴 테니까 혹시 반모음 궁금한 학생은 이제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중 모음은요, 단모음이랑 반모음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니 다 모음이 단순한 거하고 모음이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하고 뭔가 다르겠죠. 자,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교과서에 어디 130페이지를 펼치시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130페이지의 어려기 1번에 1번 이걸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을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죠. 다음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을 비교해보자.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관련된 내용이랍니다.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에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요. 자, 단모음은 자, 같이 단순하게 하나의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모음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발음이 끝날 때까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입모양이나 입술이나 혀가 모양이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 모음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발음이 단순하지. 발음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입모양이 똑같죠? 그렇죠.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똑같이 쭉 보여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와 다르게 얘와 다르게 얘는요 와라는 발음이에요. 자, 와라는 발음 생각을 해보세요. 오라는 거하고 아가 합쳐진 게 보이시죠? 딱 봐도 다르잖아. 얘는 하나인데 얘는 요거랑 요거랑 합쳐졌잖아. 그지? 오하고 여기 아가 합쳐지게 됐죠? 자, 이런 모음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중 모음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중 모음을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니? 단순한 모음인 단모음이랑 그리고 반모음이라는 게 합쳐진다고 했었죠. 자, 단모음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어서 배울 건데 반모음이라는 게 뭐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짧게 지나가는 오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짧게 지나가는 오나 우 같은 거, 짧게 지나가는 오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걸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게 이 같은 경우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모음이라는 것은 모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또 자음의 성질을 반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오나 우보다는 빠르게 슉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성격을 모음의 성격을 반만 가지고 있는 모음을 반모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지만 반모음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은 이제 이 다음에 올라오는 반모음에 관련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완전한 오는 단모음이잖아요. 완전한 오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얘랑 딱 붙어가지고 오와 아가 붙어서 이중적인 건 알겠지? 모음이 두 개가 붙었지? 이중적이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겠어? 처음에 오 발음에서 아 발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오, 이 모양 변했지? 오에서 아로 변해서 어떻게? 오와 우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와라는 것을 발음을 할 때는 입술의 모양과 혀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았지? 얘는 바뀌게 되는 거지. 왜냐면 처음에 오와 이렇게 뭐 가기 때문에 입술이랑 우리가 혀의 위치가 바뀐다. 처음이랑 마지막으로 갈 때 우리가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모양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이중 모음이라고 해요. 왜냐면 모음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발음을 해주는 거죠. 그럼 거기 이어서 2번을 볼까요? 2번 뭔 내용이야? 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음을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눠보자. 하이 모음을 나눈 거냐요? 그러면 뭡니까?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답을 일단 다 해볼까? 뿅뿅뿅. 자, 움직이지 않는다. 뭘 물어보는 거니? 바로 단모음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단모음에 해당되는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인다. 바뀌게 된다. 처음과 그 다음에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쭉 달라요. 이중적이야 모음이.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럼 단모음이 관련 무엇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체계표를 보면서 공부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했다고? 자음, 모음, 소리의 길에서 모음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공부했겠지? 자, 그럼 단모음이 무엇이냐? 지금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거 공부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단모음이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교과서를 펼치시면요. 교과서 133페이지에 표가 잘 나와 있어요. 그 표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단모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모음은 참고로 10개고요. 이중모음은 11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음은요, 표준 발음에 의해서 22개, 10개, 21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 어디를 펼치시냐? 교과서 잘 가지고 계시면 133페이지를 펼치시면 이 표가 보일 거예요. 이 표는 무엇이라고? 국어의 단모음 체계입니다. 단모음. 단모음이 뭐라고 했지? 단모음은 발음을 할 때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 모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입모양이.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거의 모음 체계에서 자,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 요렇게 나누어지는데 자, 이 각각의 관련된 뭐 전설이니 후설이니 평순이니 원순이니 뭐 고중전은 이제 이어서 할 거고 일단 이 표를 암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의 단모음 체계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뭐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 표를 딱딱딱딱딱 그리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모음 체계표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고 나서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뭐라고? 단모음 체계표입니다. 단모음 표예요. 단모음. 이중모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줬죠. 자, 이렇게 쓰고 이거 어떻게 암기한다고? 자, 내가 너에게 뭘 줬니? 키위를 주게 되어 유치하지 마. 다 외워져요. 되게 재웠어. 자,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키위를 줬어. 키위를 주게 되었어. 누가?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암기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단모음 체계 방금 딱 한 거에서 단모음 분류 기준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뭐냐면요. 혀의 앞뒤 위치랍니다. 여기 다 써있죠?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게 돼요. 교과서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0페이지를 펼치시면 2번에 1번이죠. 자, 단모음을 발음할 때 혀의 앞뒤 위치를 알아보자. 방금 표 봤죠? 그 표에서 그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의 첫 번째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혀의 앞뒤 위치가 되는 거예요.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단모음 체계가 첫 번째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단모음 체계표에서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거든요. 가장 대표가 이 모음 전설의 대표. 전설 모음의 대표는 이고요. 후설 모음의 대표는 으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발음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됩니까? 발음해보세요. 이 발음해보세요. 자, 이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지? 하니까 저의 최고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의에 비해서 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앞쪽에 있죠. 의는 어때? 이에 비해서 뒤쪽에 있죠. 자, 여러분 발음해보시면 이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는 발음을 해보니까 혀의 최고점,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구나. 앞쪽에 있구나. 자, 이건 발음해보니까 여기 똥 싸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뒤쪽에 있구나. 혀의 최고점, 혀가 최고점이 뒤를 찍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혀 앞에 있는 모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설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자가요, 앞전자예요. 앞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설은요, 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혀에 있는 여기 이 혀에 있는 여기 모음을 전설 모음이라고 한답니다. 용어를 꼭 알아두세요. 뒤쪽에 있는 거는 뭐라고?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후설 모음이라고 해요. 자, 후라는 것은 이제 한자예요. 뒤라는 뜻이고요. 설이라는 것은 뭐니? 바로 혀라는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 혀 뒤쪽에 있는 요 모음을 우리가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의 분류 체계 첫 번째, 분류 기준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 즉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있느냐, 뒤에서 발음되느냐, 앞에서 발음되느냐, 뒤쪽에서 이렇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혀에 따라서 우리가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31페이지 문제 이제 2번에 1번을 풀어볼까요?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했죠? 혀의 위치와 그 위치에서 소리 나는 모음을 바르게 연결을 해보자. 자,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다. 이건 뭐지? 바로 전설 모음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되겠네요.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이 뒤쪽이다. 뭐지? 바로 후설 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표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표를 보면 어때? 전설 모음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앞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이 전설 모음 뒤쪽에 혀 뒤쪽에 설 후설 그래서 여기 있죠? 그러니까 전설 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키위를 주게 되었어. 그래서 키위 게대네 여기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써주면 되겠죠. 전설 모음 쓰라고 하면 후설 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써주면 되는 거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자, 단모음 분류 기준 두 번째 바로 혀의 높이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에요. 자, 나와 있죠? 분류체계 두 번째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교과서 132페이지를 펼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과장되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면 다 놀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자, 아를 발음해 봤을 때 자, 그러니까 이게 발음해서 혀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혀의 높이가 막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막
달라지진 않죠. 혀의 높이가 이제 높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입천장에 조금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혀의 높이가 좀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혀의 위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입천장에 좀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낮아지면서 점점 뭐 입이 크게 벌어진다, 턱이 점점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외우기 쉽게 그냥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과장되게 그린 거였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혀가 이렇게 위쪽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자, 어와 어는 좀 의에 비해서는 아래쪽에 혀가 위치하게 되죠. 이런 게 또 비웃더라고. 이렇게 어가 되죠. 아 하게 되면 의에 비해서는 이제 아래쪽에 혀가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서 단모음이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랍니다. 이게 좀 엽기적이긴 한데 뭐 어쨌든 아시겠죠? 혀의 높이에 따라서 아 이러다는 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뭐 단모음 체계표를 보자면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가장 높은 거 있죠?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거는 우리가 고층 빌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높이 있는 모음, 그래서 고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 우는 바로 고모음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이제 중간에 있다. 이거는 중간을 알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을 중모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왜, 오가 바로 중모음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이제 가장 낮은 것을 저모음이라고 한답니다. 낮을 저자 낮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에나 아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랑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라라고 했던 거 있었죠?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릴수록 혀의 높이가 낮아진다는 거 아시겠나요? 봐봐. 이거 어땠지? 우리가 아까 그 모음 발음을 할 때 아로 갔을 때 아로 고모음에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이 어때? 점점점 크게 벌어지죠? 아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그 타잔이 그 동물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니까?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죠. 어떻게 불러요? 이렇게 부르죠. 왜? 아라는 발음이 가장 크고 넓게 퍼지기 때문이에요. 입이 벌어지는 게 가장 크기 때문에 동물들을 쉽게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를 아라고 하지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야. 그럼 그거를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고모음에서 우리가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이 점점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유식한 말로 입이 벌어지는 정도를 우리가 개구도라고 해요. 여러분 개구기 알죠? 개구기 그 여러분들 치과에 가면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하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자 이게 다 한자거든요. 개자가 열다라는 뜻이고 열다라는 뜻이고 바로 구가 바로 뭐니?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도는요, 정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개구기는 뭐겠니? 열다, 입, 기구겠죠? 입을 열게 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러분들 강제로 열잖아요. 이렇게 미백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뭐 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밑으로 갈수록 입이 점점 벌어지는 정도가 크다라는 거니까,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개구도가 크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유식한 말로.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면 되겠죠?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을 점점 벌어지는 정도가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너스로 여러분들 아시려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다 도움이 돼서 자 고모음은 그럼 어때요? 개구도가 낮은 거죠? 입을 조금 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폐모음이라고 한답니다. 폐모음은요 우리가 한자로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닫혀 있다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빗장을 잠그는 거 생각하세요. 여러분 문이죠 문 여기 문에 이거 빗장을 옛날 문이니까. 옛날 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옛날 문이니까 이렇게 빗장을 잠그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잠겨져 있죠. 이렇게 잠겨져 있죠? 이걸 폐모음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이 열려져 있는 거, 갑자기 가쁜 한 분 시간이네. 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는 우리가 개모음이라고 오픈돼 있습니다. 여기 막혀 있고요. 이거 오픈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모음은요, 입을 조금 벌리는 거잖아요. 닫혀 있는 모음이다라고 해서 폐모음이라고 하고요. 자,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을 크게 벌리죠. 오픈돼 있어요. 오픈만 돼요. 자, 이런 거를 크게 벌리기 때문에 입이 열어져 있죠. 그래서 개모음이라고 한답니다. 욕이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고모음은 폐모음이고 저모음은 개모음이다라는 거. 영어 하나 이제 보너스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을 벌어지는 정도가 점점 커지는구나.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어떻게 되겠니? 자, 다음 모음을 발음해보고 혀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역시 다음 모음 분류 기준 두 번째 개구도가 아니고 혀의 높이. 갑자기 자, 어때지? 아로 갈수록 혀의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지? 낮아지고 있죠. 이거는 고모음이고 중모음이고 저모음이니까요. 3-2를 봤을 때 자, 모음을 혀의 높이에 따라 나눠보자. 혀의 높이가 높다. 뭐지? 고모음에 해당되는 거죠. 혀의 높이가 중간이다. 중모음이죠.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낮다. 바로 저모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표에서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간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모음 분류 체계, 분류하는 기준 세 번째가 있겠죠? 다모음 분류하는 세 번째 기준 바로 뭐겠습니까? 세 번째,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평순이냐 원순이냐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에 관련된 내용을 바로 133페이지의 4번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을 얘기를 한 거랍니다.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은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자,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원순 모음은 이제 입술이 이제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 둥그렇게 변하는 모음을 우리가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요.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 평평한 것을 우리가 평순 모음이라고 해요. 자, 모든 것은 다 상대적으로 얘에 비해서 얘가 동그랗고 얘에 비해서 얘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자, 원순 모음. 자, 입술이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 둥그런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강아지하고 뽀뽀스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할 때 입술의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동그랗게 되죠.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되니까 이것을 원순 모음이라고 해요. 동그랗게 되는 모음. 왜 원자가요? 동그랗다라는 얘기고 순자가 바로 입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동그란 모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또 오도 발음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오 발음할 때 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오 이렇게 입술이 모양이 동그랗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원순 모음, 입술이 동그란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발음을 할 때. 자, 그러면 발음을 할 때 오하고 우가 그러니까 오하고 우가 들어간 게 오가 들어간 게 원순 모음인 거 아시겠죠? 그럼 앞에 전설에서도 어때? 우하고 오가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들어가 있죠? 얘가 바로 얘가 들어간 것이 바로 원순 모음이구나 라는 것이 눈치가 딱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오가 들어갔지 않은 나머지가 바로 이제 평순 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발음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 때 뽀뽀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페이지는 133페이지 아까 4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을을 발음할 때 우에 비해서 어때? 을을 발음을 할 때는 우리가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음을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평순모음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름을. 자, 그리고 오를 발음할 때는 입술의 모양이 어떻다고? 동그랗다고. 무슨 모음? 원순 모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2번 역시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 밑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평평하다. 역시 무슨 모음? 평순 모음.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다. 무슨 모음? 역시 원순 모음. 원순 모음이니까 우리가 뭐를 기억한다고? 오니까 이게 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안 들어가 있는 모음이 바로 평순 모음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 133페이지 밑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국어의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거 처음부터 똑같아요. 끝까지 이런 것을 다 모음이라고 하고, 자, 입술이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처음과 다르게 달라지는 거 우와 같이 달라지는 거 우와 이렇게 이런 것을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자, 이 단모음이 우리가 10개라고 했었죠. 이중 모음은 11개예요. 이 단모음 10개를 이렇게 나눠 보는 거야. 분류 체계가 뭐였지?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서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었죠. 그래서 혀의 앞뒤에 따라서 혀가 앞에 위치하느냐 뒤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발음을 할 때 발음해 보시면 앞에 있고 뒤에 있죠. 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걸 앞전자 앞에 있는 혀 앞에 있는 모음, 혀 뒤에 있는 모음, 그래서 전설
후설 모음, 후설 모음이라고 하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혀의 높이에 따라서 발음을 할 때, 아 발음해 보니까, 아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고모음, 그리고 혀의 위치가 중간인 중모음, 혀의 위치가 낮은 저모음으로 나뉘게 되더라. 그리고 입이 벌어지는 정도 배웠었죠? 그것도 발음이 안 되네. 자, 개구도가 어떻게 된다고?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개구도가 커진다.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커진다. 라는 것도 하나 추가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입이 상대적으로 적게 벌어지니까 폐모음, 이게 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저모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개모음이라고 했었죠. 그 영어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내려갈수록 입이 벌어지는 정도가 커지더라.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 어떻게 여러분들 강아지한테 뽀뽀스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입술이 동그랗게 되죠. 자, 이런 거를 원순 모음이라고 했어요. 입이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는 요것이 원순 모음이고요. 들어가 있지 않은 요것들이 평순 모음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공부하느라 엄청 힘드셨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 국어의 모음체계 133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를 해설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